원자력 재료 연력학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스테이트 컨셉으로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통계 연력학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그 가정은 이 통계적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most probable 한 스테이트를 고전 연력학에서의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하고 같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왜 좀 릴라이어블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논의를 잘 따라오다 보시면은 좀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이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고전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죠. PVT,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들, 거시적인 관점에서 뭔가 논의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미시적인 관점의 논의로 변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혹은 달리 표현하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발전시켜서 그것을 거시적인 고전 연력학에서 얻은 결과하고 접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아토믹 스케일에서 원자 수준에서 이 재료의 거동 혹은 물질의 거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제가 포스출레이시라고 이제 단서를 붙이긴 했는데 이 양자 가설은 사실은 현 시점에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금지된 어떤 에너지의 양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이 최소 단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최소 단위보다 더 낮은 어떤 에너지의 덩어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흑체 복사에서 뭐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1, 2학년 때 이미 수업이 다 되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질문을 던져놨는데 리얼월드에서는 우리가 그 컨티뉴어스 하다고 느끼잖아요. 리얼월드가. 이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그 바이오 센서 자체가 이 양자화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기관은 이제 그 양자화된 세상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진화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진화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는 어떤 세상이 디스크리트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상적으로 정립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다 바이오 센서에서 사용해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정립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용어만을 사용해 가지고 그 양자역학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버거운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아무튼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 컨티뉴어스하다고 느끼지만은 양자의 세계를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에너지는 양자화돼 있다. 이런 결론을 사실 거꾸로죠. 미시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양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야만 설명이 되니까. 그래야만 흑체 복사를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는데 그럼 이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라는 게 도대체 그 통계 연력학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한번 좀 따라가 봅시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예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과서에 있는 예시는 약간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대의를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가져왔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3U라는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시스템, 레티스 사이트 ABC로 구성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돼 있을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도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이 아래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그림이 암시하는 바가 뭐냐? 그럼 여기 엡실론 제로라는 그 에너지 레벨이 있잖아요.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엡실론 제로, 뭐 엡실론 1, 엡실론 2, 엡실론 3 이렇게 총 4개의 이제 에너지 레벨이 있게 되는데 이 그림이 옳게 되려면 그래서 이 시스템이 3U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입실론 제로는 에너지가 0이어야 되고요. 입실론 1은 1U여야 되고, 입실론 2는 2U, 예, 입실론 3는 3U, 이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교과서에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엡실론 제로가 0, 에너지가 0, 에너지가 0. 이게 말이 되는가? 예, 말이 되는가? 아, 아, 이게 어떤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면은 얘기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기체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기체 분자에 에너지를 하나도 안 가진 분자가 섞여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온도가 0켈빈이 아닌다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가 이제 그런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상대적인 에너지라고 하면은 사실 말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를 그걸 0으로 정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도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는 건 이 상대적인 값입니다. 절대적인 에너지 값이라는 건 사실 잘 없어요. 우리가 에너지의 개념을 통상 그 운동 상태로부터 이 운동 에너지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0일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좀 절대적인 값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음, 사실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상대적인 값이에요. 상대적인 값.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지금 너무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입실론 제로가 뭐 에너지 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4개의 양자화된 에너지 레벨이 있다. 그런데 이 3U를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이게 U, 2U, 3U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111 나눠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 3, 0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0, 1, 2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게 똑같이 다 한 가지인데 실제로는 이 그 파서블 컨비네이션을 다 구해보면은 개수에 좀 차이가 있죠. A, B, C가 이게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은 111씩 나눠 가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BC 사이트의 이 자리를 바꿔봤자 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300이냐, 030이냐, 뭐 003이냐 이렇게 되면 이거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012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여섯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죠. 여섯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다른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most probable state가 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가 most probable state가 되고 이것이 곧 뭐냐면 equilibrium state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약에 이 3U를 가진 에너지를 시스템을 이 A 상태에서 출발을 시켰어요. A 상태에서 출발을 시키면은 이거는 most probable 한 스테이트가 아니고 이 C 상태가 most probable 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펀테니어스하게 A 상태가 C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A 상태가 C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스폰테니어스 체인지죠? 뭡니까? 엔트로피 증가해야죠. 엔트로피가 증가될 거 아니야. 지금 내추럴하게 그냥 이걸로 가는 거니까, 그죠?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S는 KB, LN, 오메가 이 식을 이제 너무 유명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KB, LN.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메가가 여기는 1이잖아. 여기는 6이고 그러면 증가했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오메가가 3이죠. 오메가 B는 3이잖아. 3이면 여기서 출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시간을 주면 또 일로 간다는 거지. 3에서 6으로, LN3에서 LN6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왜 이렇게 S는 KB, LN, 오메가가 나온지 그거를 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제 여기 좀 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싱글 매크로 스테이트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뭐 PVT 이런 거 있으면 셋 중에 두 개 골라갖고 고정하면은 시스템 상태 고정된다 그랬죠. 심지어 뭐 PVT가 아니고 뭐 U도 있고 뭐 이렇게 S도 있고 하면은 이 중에 그냥 두 개, 뭐든지 간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두 개 고정하면 그 매크로 스테이트는 하나의 어떤 유니크한 상태를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그 싱글 매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뭐 현미경 같은 걸로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같은 매크로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어떤 그런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시스템이 정확히 같은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어,
시스템을 그 마이크로 캐노니컬하게 프리퍼레이션 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모든 분자의 운동 상태를 지정해서 매크로 스테이트를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러프하게 온도 압력 같으면 같은 스테이트다 이렇게 놓는 건데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충분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온도 압력이 완전히 같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들이 뭐 같은 분자가 다 똑같은 그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거의 0이죠. 그래서 하나의 매크로 스테이트에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대응될 수 있다. 그걸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그러면은 통계적인 어프로치가 반드시 요구가 된다는 거고, 뭐 통계적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스토캐스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MCMP 배우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확률적으로 뭔가를 구하는 거.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뭔가를 구한다고 하면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근사인 거잖아요. 어프록시메이션인 건데. 근데 막상 MCMP로 뭔가를 구하면 그걸 근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 실제값에 어프로칭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죠. 재료 연력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머티리얼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입자가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통계적인 어프로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누차 했었고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이 most probable state에 대한 게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게 되냐면은 이 쉽게 얘기해서 most probable state가 가장 긴 시간 동안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하는 어떤 기간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오메가 숫자가 큰 것들이 더 긴 시간 동안 관측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관측을 하게 되면. 그럼 만약에 어떤 이 ABC 스테이트 이런 게 있는데, 지금 C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60%를 차지했잖아요. 전체 이게 지금 136 경우의 수가 있었으니까, 오메가 토탈은 10이었고, 근데 여기서 오메가 6,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C가 6이었으니까 오메가 C를 관찰하게 될 확률은 60%인 거죠. 그게 뭡니까? Probability of instantaneous observation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간을 우리가 뭐 10초간 관측했다 그러면 그 중에 6초는 C가 관찰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C처럼 이게 60%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99.999%를 차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느낄까요? 그냥 항상 얘가 관측되는 걸로 느끼겠죠. 그게 이퀄리브리움인 거죠.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 이제 물론 뭐 충분한 시간을 줬겠죠.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데 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스코픽하게 어떤 시스템을 준비를 한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교실에다가 공기를 꽉 채워가지고 온도랑 압력을 조절해서 뭐 일기압에 몇 도인 그런 교실 공기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준비하고 나서 맞추고 나서 정말 약간만 기다려도 이 순식간에 그 온도가 이렇게 딱 맞춰져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는 와중에 그 교실 안에 있는 수많은 공기 분자들은 계속 다른 운동 에너지를 가지면서 서로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의 에너지는 시시각각으로 변할 텐데 그거는 이제 분자 하나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이 에너지 파티셔닝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에너지 레벨에 몇 개의 분자가 있는지는 굉장히 대동소이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퀄리브리움이니까 그 변동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게. 자, 그런 얘기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관측할 때 발견될 확률 또는 관측 시간 대비 총 몇 퍼센트의 시간이 이제 그런 상태가 관측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어프로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에 n개의 파티클을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은 엡실론 r개의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것도 좀 교과서에서 좀 잘못된 겁니다. 이 n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nr까지 가게 되면 이게 r 플러스 1개 레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좀 교과서 서술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 레벨의 개수는 R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런 개수의 에너지 레벨에 총 n개의 파티클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각각의 에너지 레벨에 총 몇 개의 입자가 위치하게 될 것인가 그럴 경우에 어떤 배치일 때 그것의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가 맥시멈이 될까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그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가 맥시멈이 되는 그 어떤 에너지 분포, 그 에너지 분포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 그게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니까. 자, 이 앞에 다시 어썸션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 most probable state. 마이크로스코픽하게 가장 오메가가 큰 경우, 그것이 most probable 한 것이고, 그죠? 어떤 오메가 뭐 ABC 뭐 어떤 ABC, D, EFG 뭐 모든 케이스 간에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특정 분포에 대해서 그것의 이 오메가 숫자가 제일 클 때 그것이 이퀄리브리움 매크로스코픽하게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대 3대 6이지만 이게 만약에 뭐 1대 300대 600억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이것만 관찰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토탈 이러면은 이제 뭐 여기 오메가 A 더하기 오메가 B 더하기 오메가 C 해서 점점점 해서 이제 모든 가능한 그런 거에 대한 컨비네이션을 다 더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항이 정말 전체의 99.99%를 차지한다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건 다 네글리저블하고 오메가 토탈이 이거랑 거의 같아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것만 관측이 되는 거고 전체 시간의 절대적인 프랙션이 다 이것만 관측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죠. 이 조합의 개수를 구하려 그러면은 총 파티클이 n개니까 토탈이 이제 n 팩토리얼인데 같은 에너지 레벨에 속한 파티클의 개수만큼을 이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교과서가 좀 아직도 지금 제가 볼 땐 틀린 걸 안 고치고 있는데 이 오메가 A를 구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n 팩토리얼이 이제 n이 3이니까 3 팩토리얼이고요. 그다음에 n0에 입자가 없죠. 0 팩토리얼. 그다음에 1번 레벨에 3개가 있으니까 3 팩토리얼. 2번에 없으니까 3번에 없으니까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교과서에 있는 것과 같아요. 3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죠. 왜냐면 0 팩토리얼은 1이니까. 그리고 B의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0일 때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 팩토리얼이 되고 없고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이것도 같습니다. 3이 되고 자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가 0일 때부터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0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6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쉬운 거라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 이 식을 좀 주목을 하시고요.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R 플러스 1개의 그 에너지 레벨에 n개의 입자가 흩어져 있을 때, 자, 이 흩어져 있다는 게 스파셜하게 흩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각각 이 에너지 레벨에 흩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파셜은 이제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건 고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직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한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티션 펑션 P를 구해봅시다.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스털링스 어프록시메이션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x 값이 클 때 이 x 팩토리얼에 로그를 자연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approximately equal to xlnx x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뭐 이렇게 바꿔갖고 해가지고 유도되는 식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배우지 않나요? 뭐 대학교 1학년 때 수학 때는 당연히 배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요 스털링스 어프록시메이션 널리 쓰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은 연력학 말고 다른 과목에서도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메가, 여기 있는 이 오메가, 이게 이제 어떤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를 구하는 공식이죠. 뭐 이거는 그냥 바꿔서 써준 것뿐이고요. 자, 이제 이 식에서 이 곱셈이 있으니까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합니다.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스털링스 어프록시메이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n 팩토리얼의 자연로그를 취하면은 요게 되니까 n 곱하기 ln n 빼기 n 이렇게 되죠. 그게 요겁니다. 자 요게 요렇게 된 거고요. 자연로그 씌우니까 요 두 항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가 빼기죠. 그리고 요거는 퍼미테이션 이게 시그마로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뀝니다. 시그마로 바뀌고 여기는 요 ni 팩토리얼 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거랑 똑같지. 모양 똑같고 대신에 여기 i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i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다 곱하기인데 자연로그 씌웠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기로 바꾼 거죠. 더하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 식을. 자, 이 식을 얻은 다음에 이 ln 오메가 값에 미소 변화량을 고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소 변화량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게 n은 시스템에 포함된 토탈 그 몰레큘이나 아톰의 개수니까 상수거든요. 그래서
델 n 이러면 이거 항상 0입니다, 이거. 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델 n i는 0이 아닐 수도 있죠. 예,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토탈일 때는 항상 0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요 항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0이 되죠. 이게 이것도 다 써드려야 되나? 예. 요거의 미소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델 n 곱하기 ln n 더하기 ln 아 n 곱하기 아이씨, n 곱하기 델 ln n 더하기 빼기죠. 빼기 델 n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델 n이 0이 되고 이게 0이 되고 그죠? 자, 요거가 또 0이 되죠. 네, 왜냐면은 n이 상수니까 ln도 상수고 그럼 그거의 변화량은 항상 0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 항이 다 없어집니다. 뭘 하면? 미소 변화를 고려하면. 그리고 이제 요 항만 남게 돼요. 요 항을 고려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앞에 그대로 있고 요 뒤쪽에다가 이걸 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거 한 거에다가 i 붙이면 이거 똑같아지죠. 그래서 델 ni, ln ni 자, 그 다음에 요게 델 ln i가 요게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은 ni 오버 델 ni가 되죠. 이걸 이렇게 적분하면 이게 다시 ln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요거고요. 요거고 요 ni가 그대로 여기 온 거고 델 ni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ni하고 ni가 캔슬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캔슬이 돼서 없어지고 요 앞에 요거만 남죠. 요거만 남아요. 그럼 그걸 여기다 이렇게 옮겨서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을 얻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언제 이 맥시멈 오메가가 될 것인가? 어떤 에너지 분포에서 이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가 맥시멈이 될 것인가를 알고 싶죠? 요거는 쉽죠? 먼저 구해놓은 이 DLN 오메가가 0이 되면 됩니다. 맥시멈 오메가 값이 나올 때 거기서 이렇게 그 NI의 분포를 아주 약간 흔들었다고 가정하면 그 변화가 없을 때 그때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LN 오메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때 맥시멈 값이다 해서 미분 값이 0이어야 된다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 구한 식을 이제 0으로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델 n도 어떻습니까? 델 ni를 갖다가 이제 i가 0에서 r까지 다 더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까 이제 0이라고 얘기를 했죠. n이 컨스탄트니까. 그 다음에 인터널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인터널 에너지도 당연히 컨스탄트죠. 그래서 델유는 무조건 0이 돼야 되는데 이제 델유 표기는 이렇게 되죠. 델 ni 곱하기 엡실론 i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이거를 이제 특정한 그 수학적인 방법론 쓰면은 뭐 undetermined multiplier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undetermined multiplier 메소돌로지 결론적으로 어 이거 세 개가 다 동시에 0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세 개가 동시에 0인 이 모든 값을 포괄하려고 그러면은 이 각각을 그냥 더해가지고 0이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 몇 배를 하든지 그 다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알파, 베타, 감마를 여기다 각각 곱해가지고 더하면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알파로 이거를 다 세 개 코에피션트를 나눠버리면은 여기가 다 1이 되기 때문에 이 항이 3개면 굳이 3개를 다 할 거 없고 2개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베타인가요? 여기다가 알파를 곱하고 여기다가 베타를 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한 겁니다. 더하면 공통항인 델 ni가 뒤로 빠지게 되고 여기도 델 ni, 여기도 델 ni 이렇게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ln ni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가 되죠. 여기 숫자가 없으니까 1에다가 알파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베타를 곱하면 베타 엡실론 i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호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관계없죠. 관계없습니다. 예.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거 어차피 여기가 0이라서 이거 마이너스 그냥 없애버리는 거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 ln ni 그냥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부호가 그런 게 편하니까 다 더하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괄호에서 요거 더한 거에다가 이거를 곱한 거를
시그마를 취하면 이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항상 성립하려 그러면은 모든 이 항이 이게 항상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i 값에 대해서 이게 항상 0이어야만 이 식이 항상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 ni는 이제 무시를 하고 이 델 ni가 항상 0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것이 항상 0이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ln ni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엡실론 i는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쉽게 정리하려면 어, 이거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제 지수함수를 취해주면은 ni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는 이제 e2 마이너스 알파, e2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i 이렇게 식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ni를 갖다가 0에서부터 r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탈 그 아톰이나 몰레큘 넘버인 n이 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ni를 이걸 정해놨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e2 마이너스 알파는 이거는 어떤 상수죠. 특정 상수니까 시그마 기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고 남게 되는 거는 E2 마이너스 베타 i만 이 안에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로 정의하냐면 이거를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파티션 펑션 P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편리하냐? 그러면 이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 있는 시그마 보면 n이 2의 마이너스 알파에 이 뒤에 걸 P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P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니까 E2 마이너스 알파가 n 오버 p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ni는 n 오버 p 타임스 E2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i 이렇게 됩니다. 그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네.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 개가 동시에 0이어야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상수 하나씩 곱한 다음에 더하기 해가지고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온 최종 결과식에서 요 항을 P로 놓은 거죠. P로.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개정판에는 이걸 P로 안 놓고 무슨 Z를 좀 멋있는 문자로 갖다 써놨던데 그 제 생각에는 아마 이 P가 압력하고 헷갈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압력을 P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Z로 바꿔준 것 같아요. 개정판을 내신 분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헷갈리진 않죠. 파티션 펑션 P 이 경우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아, 볼츠만 컨스탄트하고 템퍼러처 이펙트 이게 좀 난데없이 나옵니다. 난데없이 나오는데 이게 교과서에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어떻게 설명이 없냐? 일단 이 베타가 이 앞에 있는 이 베타거든요. 이거 에너지의 앞에 있는 이 계수. 자, 엡실론 i라는 거는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 레벨인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 레벨인 거야. 그러면은 이 P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냐면은 요렇게 있잖아. 요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엡실론 i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익스포넨셜 펑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얘가 이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되게 폭락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은 그 에너지 레벨에는 파티클이 극도로 숫자가 없어진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야. 이게 되게 당연해. 이게 왜 당연하냐면은 생각을 해봐. 이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나눠주는데 몇몇 개의 에너지가 만약에 몇몇 개의 입자가 그 에너지를 독점하는 것에 가깝도록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입자는 그 에너지가 없을 것이고 어떤 입자는 에너지를 되게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몰리게 되잖아. 가장 낮은 뭐 기저 상태에 이게 몰리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분산돼 있는 것이 이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갖고 이 입실론 알파가 진짜 높은 것까지 있어갖고 모든 에너지를 그 입자 하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기저 상태에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가 딱 n개밖에 안 나와. n개밖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에너지가 한 입자에 만약 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모든 에너지가 한 입자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왔죠? 네. 세 개가, 이 3이 뭐야? 이 n 파티클 세 개잖아. 이게 항상 이게 n개로 고정이 되는 거야. n 파티클인데 n 가지 경우의 수만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좀 잘 맞아 떨어지죠. 정성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걸 수식적으로만 봐도 이게 익스포넨셜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파티클의 파퓰레이션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내냐면 그림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입실론 제로일 때는 되게 이 파티클 n 제로가 되게 큰 값을 가지는 걸로 나오고 에너지가 한 단계 올라가니까 지수적으로 확확 줄죠. 이렇게 확확 줄어요. 이게 줄어갖고 계속 줄어갖고 에너지가 뭐 여덟 번째, 사실은 0에서 시작해서 아홉 번째네요. 아홉 번째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파퓰레이션이 확 줄어들게. 지수함수 그냥 하나 그린 거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앞에 있는 베타를 이 식을 처음에 유도한 사람이 그냥 1 오버 KT로 놨다는 겁니다. 왜 1 오버 KT로 놨냐면 이 베타라는 이 엡실론 i의 개수가 잘 봐요. 이 베타가 엡실론 i의 개수야. 그러니까 엡실론 예를 들어서 엡실론 i가 올라가면은 그죠? 이 전체 파퓰레이션이 많이 줄어든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 베타를 되게 큰 값을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베타를 되게 큰 값을 놓는다 그러면은 그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그 입자의 숫자가 더더욱 더 빨리 줄어들겠죠. 그죠? 더더욱.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시스템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의 파티클 개수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직관적으로 뭔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이 베타라는 거는 온도의 역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즉 온도가 내려가면 이 베타 값이 커져야 된다. 왜? 베타 값이 커짐으로 해서 높은 에너지 레벨의 파티클의 파퓰레이션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모산할 수가 있는 거지. 막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게 0도로 0켈빈으로 가는 거야. 0켈빈으로 가면 어떻게 돼? 베타 값이 무한대로 치솟겠지. 무한대로 치솟아서 어떻게 되겠어? 아마 에너지 단계가 한 단계만 올라가도 파퓰레이션을 다 0으로 고정해 버리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베타가 1 오버 KT가 나오게 되는 거는 일단 베타가 딴 건 모르겠고 1 오버 T에 비례해야 되는 건 무조건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예요? 베타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absolute temperature. 즉 온도가 고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는 그 파티클의 파퓰레이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타는 1 오버 T에 비례하는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물론 아니 교수님 이게 T일 수도 있고 T 스퀘어일 수도 있고 뭐 N차 폴리노미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겠죠 제 생각에. 근데 이걸 왜 그냥 1 오버 T로 했을까요? 편하잖아. 자 우리 그 온도 스케일 그 앱솔루트 서머다이내믹 템퍼러처 스케일 그거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도 그대로 튀어나오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 관계해야 되는데 가장 심플한 함수가 뭐겠어요? 1 오버 t. 1 오버 t가 가장 심플해. 근데 자 이제 이거 우리 프로포셔널 기호 없애고 등호로 놓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수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뭐 베타는 k 오버 t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아마 유도를 하면서 상수를 이런 식으로 안 곱하고 밑에다 곱했죠. 밑에다. 똑같습니다. 그냥 1 오버 k를 곱한 거니까 상수를 1 오버 k로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유도한 사람은 뭔가의 이유에서 이 k 값이 t의 앞에 곱해지기를 원한 거지. 그러니까 t하고 같이 다니기를 원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걸 처음에 1 오버 k로 설정하냐 k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분수에서 t하고 k가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이게 분자 분모에 나뉘어서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야. 1 오버 KT 이렇게 한 거야. 등호를 쓰기 위해서 앞에 상수를 하나 도입을 한 거죠. 이 상수의 이름이 뭡니까? 볼츠만 컨스탄트죠. 그래서 제가 여기 편의해서 그냥 K라고 썼는데 또 K는 열 전도도를 K로 쓰잖아요. 그래서 볼츠만 컨스탄트는 흔히들 K, B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베타는 KBT, 1 오버 KBT. 근데 이제 B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KT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KT로 할게요. 강의 노트에서는. 자, 그리고 K는 정의에 의해서 유니버셜 가스 컨스탄트 R을 갖다가 아보가드로 넘버 NA로 나눈 것이고 뭐 1.389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K 이런 건 다 보셨을 거예요, 이미.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의 로그 자연 로그를 씌운 값이 이 NLNP 여기서 P는 파티션 펑션입니다. 압력 아니에요. 자, NLNP 더하기 U 오버 K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 유도는 조금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자, 요쪽 그림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은 엡실론 i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엡실론 i 값이 올라갈 때 이 전체적인 파퓰레이션 값이 확 떨어진다. p 값이 확 떨어진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뒤쪽은 뭐냐면 여기 템퍼러처 이펙트입니다. 템퍼러처 이펙트. 자, 로어 베타는 이제 인버슬리 프로포셔널 투 앱솔루트 템퍼러처니까 이게 하이어 t를 말하는 거죠. 하이어 t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수 함수가 이 높은 에너지 레벨 쪽이 두툼해지고 그것만큼 낮은 에너지 쪽에서 이 파퓰레이션이 줄어들게 되겠죠. 하이어 베타일 때는 반대입니다. 로보티니까 높은 에너지 쪽에 파퓰레이션이 줄고 낮은 에너지 쪽에 파퓰레이션이 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그리려면 컨스탄트 볼륨이고 컨스턴트 파티클 숫자여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간단한 고차를 보여드렸고 이제는 이 여기 있는 요 식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 전에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게 여기 있는데 보면 when the number of particles in the system is very large 이렇게 있어요. 이거 팩트죠. 거의 항상 팩트죠. 항상 팩트입니다.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관심 있어서 정의하는 시스템에는 항상 입자 개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자, the number of arrangement within the most probable distribution. 자, 이거 한 덩어리예요. 요거가 오메가 맥스예요. 오메가 맥스. 네. 자, 주어진 사이즈 시스템에 주어진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이 나눠주는 그 분포 그것 중에서 그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은 형태의 분포 그것을 오메가 맥스 그것의 이 어레인지먼트 넘버를 오메가 맥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only term which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total number of arrangeme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파티클 숫자가 엄청 많아지면 이 오메가 맥스가 너무 커져서 오메가 맥스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해봤자 그 오메가 토탈을 해봤자 차이가 거의 네글리저블 하다는 거지. 무시할 만큼 작다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 맥스하고 오메가 토탈은 같다, 거의 같다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the system may have 그래서 that is 오메가 맥스 뭡니까? sum of all the other arrangement 이렇게 요거보다 훨씬 더 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토탈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오메가 맥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메가 맥스를 오메가 토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파티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메가 맥스가 most probable state인 게 무조건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전체 관측 시간의 압도적인 분량을 그것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 토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그런 결론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의를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이제 앞에서 이 ln 오메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유도를 했습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유도를 했죠. 볼까요? 네. 여기 있는 식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아이고 넘어갔네. 요게 이제 오메가 구하는 법이니까 각 경우에 대해서 ln 오메가는 이거다라는 거를 스털링스 어프록시메이션을 써가지고 보였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자 어떻게 전개를 합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라지 n이 아니라 베리 라지 n인 겁니다. 베리 라지 n이니까 우리가 추가로 스털링스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이 텀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n이 너무 커서 거기다가 자연 로그를 씌워도 그것도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n을 곱한 값은 그냥 n만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즉 ln n이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요거를 앞으로 묶었을 때 뒤에 ln n-1이 되는 이거에서 이 마이너스 1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지. ln n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그냥 지운 겁니다. 그냥 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호를 이렇게 해놨죠. 여기는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옵니다. 포 베리 라지 n에서 요 식이 이제 근사적으로 성립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ln 오메가 토탈은 거의 ln 오메가 맥스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건 사실 ln 오메가 이제 그뭐 맥스를 구하는 식인데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쪽에 있는 식만 옮겨 적은 게 이거죠. 이거고 여기서 대입을 합니다. 우리가 이 ni를 유도를 해놨잖아요. ni가 뭐였습니까? n 오버 p 타임스 e2 마이너스 엡실론 i 오버 kt. 자, 여기서 kt가 된 거는 제가 여기다 식을 안 넣었네. 예, 베타가 여기 있죠. 베타가 1 오버 kt로 했으니까 앞에. 예. 베타에 1 오버 kt를 갖다 대입을 하면은 ni를 파티션 펑션을 써가지고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온 거고 이 뒤에는 그냥 ni를 서브스티튜션을 한 것 뿐이죠. 앞서 구해놓은 것을. 자,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ln 오메가 토탈은 자,
자, 이렇게 날리고 토탈은 사실은 이제 맥스 말고 나머지 거 다 해서 그것도 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ln은 요거 그대로 오고 여기 온 거죠. 그 다음에 요 n 오버 p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n 오버 p는 상수니까. 자, p가 상수인지 한번 볼까요? p가 이거죠. 네, p가 이겁니다. 등온이면은 1 오버 kt 상수고요. 엡실론 i 정해져 있는 그 양자화된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p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가 되죠. 네, 상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p를 바깥으로 뺄 수가 있고, 그리고 시그마 안에는 뭐가 남게 되죠? 헷갈리실까봐 계속 지우고 갈게요. 시그마 안에 남게 되는 거는 n 오버 p를 빼면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자연록을 써서 풀어야죠. 자, ln p인데 마이너스죠, 분모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분자니까 마이너스 ln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입실론 i 오버 kt인데 ln하고 익스포넨셜 캔슬되고 나면 이렇게 어떤 상수텀, 그러니까 로그가 없는 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이것을 항을 나눠야 되겠죠. 요렇게 하나를 나누고, 그죠? 요렇게 하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를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앞에 요거는 요거가 되죠. 예. ln하고 lnp가 앞으로 다시 나와서 n 오버 p하고 곱해져 있고 안에 남는 거는 요거만 남게 되죠. 요거만. 그래서 요게 남고 뒤쪽에 있는 요거 있는 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n하고 p는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KT가 바깥으로 나왔죠. KT가 바깥으로 나오면 엡실론 i하고 여기 앞에는 요거가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엡실론 i가 요것과 곱해진 텀이 이 안에 남게 됩니다. 잘 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면은 요 텀은 P죠. by definition 여기 P입니다. P 요 앞에 정의했던 이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베타가 1 오버 KT 때문에 요거는 P로 바꿀 수가 있어. 이게 P가 되면은 요거 P가 캔슬이 되죠. 그러면은 N, LNN이 요거하고 캔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요거가 남게 되는데 요게 어떻게 됩니까? N 오버 P, ln P, 그 다음에 요거 P니까 P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N, ln P가 남게 되는데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쪽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N 오버 PKT의 이 뒤에 거가 이게 음, 여기 보면 U가 NI 입실론 I잖아요. 그러면은 이 NI가 어떻게 됩니까? N 오버 P의 요거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 NP를 앞으로 빼면은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위에서 어떻게 돼요? P, N 오버 P하고 요거하고 하면은 이것이 U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U 오버 KT가 됩니다. 자, 그래서 U 오버 KT를 여기에 이렇게 적어준 거죠. 그래서 ln 오메가가 n ln p U 오버 KT 이렇게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수학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가로 뭘 이제 유도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이제 유도한 최종 결과식이죠. 서멀 이퀄리브리움 그리고 서멀 이퀄리브리움과 볼츠만 이퀘이션. 자, UVN이 시스템의 볼륨도,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도, 시스템의 파티클 개수도 상수라고 가정하자. 가정하게 되면 양변의 미소 변량을 고려하게 되면 델 ln 오메가는 그죠? 요거가 어떻게 됩니까? 델 n ln p n 델 ln p 더하기 뒤에 거가 델 u 오버 kt 이렇게 되게 되죠. 그죠? 네. k랑 t는 상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n은 토탈 n이잖아. 그럼 이거는 빵이지, 이거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이거는 분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퀄리브리움이니까 변동이 없죠. 그 근처에서. 모스트 프라우. 빵입니다. 이거 없어져요.
그럼 델유 오버 KT만 남아. 그러면 이렇게 결과식이 나오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왜 여기에 V가 컨스탄트 B가 왜 잡혔는지 알겠죠? 컨스탄트 B면 어떻게 됩니까? PDB가 VV 같으니까 빵이죠. 웍이 없어져. 웍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델유는 델Q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뭐 이거 DU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어, 뭐 원칙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냥 여기는 다 델로 씁니다. 굳이 뭐 여기에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자, 어쨌든 웍이 0이니까 인터널 에너지 체인지는 그냥 히트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지금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델 Q가 어떻게 됩니까? 델 Q T델S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네. 밑에 KT가 있고. 그러면 T델S 오버 KT. 그럼 T가 약분이 되네? 델S 오버 K가 남아버려요. 델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D ln 오메가는 델스 오버 K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은 K1로 옮기면 델스는 K 타임스 델 ln 오메가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엔트로피는 스테이트 펑션인 거 알잖아요. 그죠? 오메가는. 오메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 스테이트 펑션입니다. 경로하고 관계없죠. 마지막으로 달성된 에너지 파티셔닝의 상태에 따라 갖고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분해서 이 대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S는 K, Ln 오메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볼츠만 이퀘이션이죠. 인터그레이션 오브 보스 스테이트 펑션스 기브 볼츠만 이퀘이션 S는 K, Ln 오메가. 유도 과정 마지막입니다. 자, 밑에 세 줄을 읽어봅시다. maximum number of arrangement is maximum entropy of the system. 그죠? 예, 이거 뭐 이해할 수 있죠. 예. 이퀄리브리움에 언제 도달한다 그랬어요? 스폰테니어스 프로세스 다 끝나면은 서멀 이퀄리브리움 도달한다 그랬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most probable state가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다 고전 연력학에서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이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이 엔트로피 값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맥시멈 엔트로피가 자동으로 되는 거지. 왜? 이퀄리브리움이니까. 그래서 맥시멈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 is maximum entropy of syst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system is at equilibrium when the entropy of the system is maximum. 뭐 약간 동어 반복 같은 느낌이죠. 약간 동어 반복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반대로 한 거지. 가정을 도입하고 이걸 구했는데 우리가 맥시멈 어레인지먼트, 맥시멈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를 구한 거니까 그게 맥시멈 엔트로피니까 S는 K, L은 오메가. 그러니까 여긴 역으로 한 거야. 우리 지금 오메가 맥스에 대해서 했고 오메가 맥스가 모스트 프라버블이고 그죠? 그때 엔트로피도 맥시멈이 같이 되니까 그러므로 대어포 이게 뭐다? 이퀄리브리움이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파티션 펑션 P가 determines the entropy of system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엔트로피를 디터민하는 건 오메가거든요. 그러면 이 오메가는 누가 디터민을 하나요? 오메가는 얘가 디터민 하게 돼 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메가를 왜 얘가 결정하게 돼 있는지. 이 ln 오메가 요거 시스템 사이즈잖아요. 이거 시스템 사이즈 only dependent on 시스템 사이즈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텀을 봐요. 변수가 뭐밖에 없어요. ni밖에 없거든. ni밖에 없는데 ni에 지금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n은 주어진 거잖아. 베타는 kt, k 상수고 t 온도 주어져서 고정이라고 치고 그죠? 엡실론 i는 뭐야? 양자화해야 되는 에너지 레벨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어떻게 알아? 어떤 시스템 어떤 재료에서 양자된 에너지 레벨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그건 빈칸 같은 거니까 건물의 층처럼. 그러면 남는 게 뭐야? 핏밖에 없지. 그래서 얘가 스페셜 네임을 얻은 거지. 파티션 펑션이라고. 에너지가 파티셔닝 돼 있다는 거야. 여러분 파티션이 뭐예요? 회사 가면은 여러분들 회사 가면 이렇게 큐비클 주잖아. 파티션 돼 있잖아.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 사람마다 여기 점유하고 있고. 파티클들이 여기 파티션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결정하는 어떤 파티션에 파티클 몇 개 들어가 있냐고. 그 펑션이 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파티셔닝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뭐 뒤에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오늘 이 강의 마치도록 하죠. 히트 플로우하고 엔트로피 프로덕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봅시다. 엔트로피 프로덕션, 히트 트랜스퍼 프로머 하이 티 바디 투 로우 티 바디. 지겹게 얘기해서 넘어갈게요. 자, 비포 더 컨택.
자, 컨택 전에 우리가 이제 오메가 값들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A 재료는 KLN 오메가고 뭐 B 재료는 KALN 오메가 B고 그럼 이거 더하면은 요걸 더하면 되니까 더 그러면 오메가 A하고 오메가 B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죠? 곱해지게 됩니다. 곱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요거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게 되죠. 자, 요건 잘 생각해 보세요. 예. A하고 B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그죠? 더해가지고 오메가 맥스를 구했을 때 그 값은 얘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엔트로피를 구해서 더한 것보다 무조건 크거나 혹은 최대 같을 수까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얘네가 이 하이티 바디하고 로우티 바디가 서멀 컨택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다운워 템퍼러처 그레디언트에서 히트 트랜스퍼가 나죠. 그래서 언제 이게 멈춰지게 되냐면은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되고 나면 멈추게 되잖아요. 여기 엔트로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놨죠. 얘네가 이 두 개가 이 시스템이 딱 붙었어. 붙은 순간 타임 t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변했으니까 엔트로피가 이거죠. 엔트로피가 저거잖아. 그러니까 저거의 변화량. 그래서 저게 변할 건데 그것이 0이 돼서 더 이상 엔트로피가 증가를 안 하는 시점이 되면은 그게 뭐예요? 서멀 이퀄리브리움이 달성된 순간인 거지. 자, 그런 겁니다. SA하고 SB 더해갖고 앞에다 대치해갖고 그 0으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맥시멈 엔트로피일 때 상황을 이제 고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시스템에만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구해지죠. 네. Q. 이게 직접적으로 어디서 오는지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요건가? 네. 델 ln 오메가는 델 Q 오버 KT. 자, 거기서 그대로 온 거죠? 네. 또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델 QA는 마이너스 델 큐이다. 그럼 뻔한 얘기. A에서 뭐 B로 hit이 갔으면 네. 사인 컨벤션을 좀 헷갈리지 않게 할까요? 지금 요거만 놓고 보면은 B에서 A로 hit이 간 것 같네요. 똑같습니다. Q 값을 포지티브, 네거티브 뭘로 놓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A에서 B로든 B에서 A로든 열이 흘러서 온도가 같아졌겠죠. 자, 그러면 요것은 요것에 더하기로 당연히 바꿀 수가 있죠. 당연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다 이거 따로 구해놨죠. 대입을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대입을 하고 공통적인 델 Q 오바 K로 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거 이렇게 같으니까 여기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얻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봐요. 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이 되려면 언제 0이 됩니까? TA가 TB면 0이 되죠. 아니면 뭐야? 델 Q가 0이어야지. 이거는 히트 트랜스퍼가 없는 케이스잖아. 그럼 이건 트리비얼 솔루션이고. 그럼 이것만 의미가 있죠? TA는 TB. Which is also the unique condition for reversible heat transf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eversible heat transfer. 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고찰은 configurational entropy거든요. 네. 그리고 thermal entropy. 자, 이제 똑같은 제목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죠? 이 앞쪽에 있었습니다. 자, thermal entropy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커버한 게 이제 thermal entropy였죠.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 아니면 다 thermal entropy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number of ways in which energy can be distributed among identical particles and its change by a thermal contact 이런 거예요. 그럼 configuration entropy는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스파셜하게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n개의 파티클의 위치에 대해서는,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걔네 에너지가 얼마인지만 얘기를 했지. 네, 그죠? 근데 이제 고체 안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뭐, 디퓨전 이런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자, number of ways in which particles can be distributed in space. 자, space.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얘네가 분포되는지 그것의 이 개수라는 거죠. 자,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crystals made of different elements at the same TNP. 온도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다른 원소로 만들어진 두 개의 크리스탈 결정질 재료가 물리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뭘 압니까? 특히 온도가 높을 때 눈으로 쉽게 보이는 스폰테니어스 디퓨전이 나게 되죠. 이거는 아토믹 랜덤 워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실은 뭐 절대 용도가 그냥 아니면 디퓨전은 항상 일어나는 거고 디퓨전의 방향은 대부분의 경우 등방이죠. 뭐 등방 아닌 디퓨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논의를 간단히 합시다. 그래서 등방 디퓨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x, y가 어떤 경계선인데 수물질 A하고 수물질 B가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이 A하고 B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는 게 스폰테니어스, 내추럴 하다는 겁니다. 내추럴. 자, 그럼 그때 각각 그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를 한번 구해보죠.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뭐 한다고 생각할게요. 4개가 이쪽에 있고 여기에 0개가 있을 때 4대 0이죠. 그거는 하나의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4개가 이쪽에 다 있고 여기에 0개가 있는 거 그것도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대 1로 나눌 때는 여기 하나가 어디 들어가냐가 4가지 경우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를 뭘 빼느냐가 4개의 경우수가 있으니까 곱하면 16가지가 나옵니다. 1대 3일 때도 똑같죠. 2대 2일 때도 계산을 해보시면 36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피그레이션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값은 스테이트가 1에서 2로 뭔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KLN 오메가로 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아니 이거 빼기 한 거잖아. KLN 오메가 2 빼기 KLN 오메가 1. 별거 없습니다. 이거 데레스 컴피그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오메가는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오메가입니다. 앞에 에너지 파티셔닝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에너지 파티셔닝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서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오메가2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NA하고 NB를 더하면 이게 토탈 파티클이죠. 그러니까 이건 n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 유도했던 것 중에. 그리고 A하고 B는 이제 서로 같은 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메가1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A 4개 여기 다 있고 B 4개 여기 있어야 되거든. 오메가1이 뭐야? 이게 컨택을 만든 직후의 상황인 거지. 이쪽은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디퓨전 나고 난 다음에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1은 1이니까 얘 그냥 없어지잖아.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죠. 얘가 그냥 오메가2, KL은 오메가2가 이 데레스 컴피그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컴퓨레이셔널 엔트로피를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S 토탈은 어떻게 되겠어요? S 토탈은 서멀한 컨피그레이션 넘버에다가 이 곱셈이잖아. 곱해야지. 모든 어레인지먼트가 가능한 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파티셔닝 했는지 그 모든 경우의 수 곱하기 걔네가 피지컬하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다 곱해야지 토탈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가 나오는 거 아니야. 에너지적으로 스파셜하게든. 근데 이게 별 의미는 없지. 왜냐면 이게 결국 이 자연 로고의 특성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서멀 엔트로피하고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를 더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메가 숫자가 뭐 얼마나 커지든 뭐 그건 관계없고.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는 이 S 토탈이 맥시멈이 돼야 이퀄리브리움이잖아. 그죠?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고 거기에 동시에 그죠? 사이멀테니어스리 컨피그레이션이 이 얘들이 스파셜하게 어떻게 믹싱되어 있는지가 딱 그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되는 그 어떤 상태. 그죠? 그 상태가 이제 이퀄리브리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재료 연력학에서 상평형 얘기하는데 줄구장창 엔트로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나운스먼트는 이거 예시고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엔트로피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